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페이먼트부 김진승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시는 교통 결제 서비스하고 해외 온라인 인증 결제 그리고 오픈 API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통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교통결제 서비스는 후불교통, 후불 하이패스, 고속버스, 택시 온라인 결제, 모바일 티머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결제 서비스는 먼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왜 교통 서비스가 그냥 보기에는 일반적인 레귤러한 업무인데 이 업무가 왜 교통에 있는지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통 서비스가 디지털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지금에 와서는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최초의 디지털의 시작과 지금까지 디지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 서비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디지털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디지털적인 요소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교통카드는 1997년 4월 1일 날 출시가 되었고요. KB 국민카드에서 일단 교통에 관련해서 많은 직원들이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특허도 가지고 있었고요. 최초로 후불 개념의 선불만이 차지하던 교통시장에서 후불 개념이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카드사는 많았지만 후불 교통의 독점적인 카드로 3년여간 독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통의 MS, 저희가 전 카드사에서 실질적으로 MS가 15.4%, 체크카드를 포함하면 16%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교통만큼은 28%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교통 28%가 다른 MS에 많은 밑받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는 교통카드 발급 기준이 타사와는 좀 다른 거고요. 다르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앞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불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불교통 카드 발급사와 그리고 시스템 운영기관, 교통 시스템 운영사, 그리고 밑에 세부적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주체들이 후불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먼저 후불교통 카드 발급사는 카드사의 코드, 그리고 교통카드 관리번호,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을 넣어서 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교통거래 보안을 위해서 교통거래될 때 이 카드가 실질적으로 이 카드가 맞는 카드인지 확인하는 인증을 위해 암호화키도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 유효성 검증 정보를 요런 카드 발급사 코드, 교통관리번호,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 발급해서 발급사에도 주고 정산사에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로 정산사와 정산을 하고 있고요. 발급사와 정산하고 거래 내역을 송수신 발급사와, 그리고 발급사 이용 대금을 정산하고 거래 정지 카드를 연동을 하고, 그리고 교통기관과 운송사별 대금 정산을 교통운영사에서 하고요. 운송사별 거리 내역 관리도 정산 시스템을, 교통운영사의 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무는 운송사별 단일 관리, 발급 거래, 샘 카드 관리라고, 카드를 발급해서 보안 키를 넣고 하는 이 샘 카드의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내역 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 유효성 검증 정보는 핫 BL이라고 해서 핫 블랙리스트, BL은 블랙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일반 BL. 그래서 도난 분실 카드는 핫 BL로 해당
사항이 발생 시점에 이 중개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일반 BL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내진 않고요. 해당 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다음에 첫 거래가 일어날 때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유는 이런 데이터 거래량이 많아서 작은 데이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로 이 발송 속도나 처리 속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지 해제는 신용회복이나 이런 사고 해지 등으로 해지 정보를 바로 핫비엘로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입 정산 업무는 거래 내역 검증 및 매입, 거래 확정 및 반송, 가맹점 수수료 이용에 대한 정산, 교통 회원 청구, 이용 대금의 청구 시 반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교통운영사와 아까 말씀드린 정산, 교통기관 정산, 발급사 정산, 관리 업무 등을 배치 파일로 매일 저희가 송수신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연계되는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온라인 거래하고 오프라인 거래가 있는데요. 버스나 지하철, 대표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은 오프라인 거래입니다. 실시간으로 이 카드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도 이미 받아놓은 배치의 정보가 정상이면 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택시, 이 금액에 따라서 택시는 좀 금액이 고가고 버스나 지하철은 좀 저가이기 때문에 영향도 있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치를 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 카드사 시스템에 해당 카드의 정상 여부를 확인해서 실시간 연계로 택시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하이패스 포함해서 하이패스도 외부에 단말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카드를 대면서 지나가는데 이 카드가 거래 정지가 아니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는 오프라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후불 교통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후불 교통 서비스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불 교통 서비스의 정의는 버스, 지하철 등 교통 가맹점에서 소액 결제 시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절차 없이 RF 칩을 태그해서 칩을 탑재한 KB 국민카드를 카드 단말기의 근처에 접근시켜서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컨택리스 서비스라고 컨택 서비스냐, 컨택리스 서비스냐. 컨택은 접촉한다는 얘기고 컨택리스가 맞습니다. 컨택리스로 접촉하지 않아도 되고요. 접촉을 해도 되니까 컨택이나 컨택리스 서비스가 더 맞다고 보고요. 이용 방법은 카드를 교통 단말기에 터치하면 결제 완료 음성 멘트 또는 교통 단말기 화면창을 통해서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내역의 조회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교통 이용 내역은 최근 4개월까지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이전 이용 내역은 단말, 지금 키즈 단말인데 키즈 단말에서 과거 이용 내역 조회를 통해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등록은 카드를 받으신 카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카드 사용 등록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말은 15일까지는 카드 이용 등록을 하지 않아도 거래 정지를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일 이전에는 카드 사용 등록과 관계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거래 정지는 등해제 소유기간은 교통카드는 카드의 유효성 정보가 결제 단말기 내에 저장되는 오프라인 결제 방식으로 거래정지 정보 변경 시 해당 정보의 적용이 2, 3영업일, 요즘은 빠른 경우는 하루, 늦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승인 매입 방식으로 잔여 한도와 관계없이 이 한도가 다 사용이 돼도 버스, 지하철, 이 후불 교통 서비스의 승인은 난다는 내용입니다. 이용대금액 청구는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가 지연 매입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정상 매입보다 지연하여 매입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후불교통 서비스의 상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카드 확인은
카드 후면에 여러분도 뭐 지금 국민카드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카드 후면에 페이온이라는 마크가 있거나 후불 교통카드라고 표기된 모든 국민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F 통신 방식은 마이표 방식을 쓰고 있고요. 칩 개발사인 NXP에서 개발한 RF 통신 방식입니다. 이용 주파수는 13.56MHz 근거리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카드 매체는 하이브리드 또는 콤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리 이 교통칩만 탑재한 경우도 있었고요. 하이브리드는 카드 내에 일반 신용카드 거래, 요즘 카드를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스와이프하지 않고 IC 칩을 삽입하는 카드 거래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거래는 IC 칩이 단말기와 접촉돼서 승인을 내고 있고요. RF 칩은 무선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컴비 칩은 IC 칩 내에 RF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후불 교통카드 발급은 발급 정보는 카드사 코드, 카드 번호 유효 기간, 그리고 후불 교통 아까 보안 키를 탑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교통카드 관리 번호는 알리아스 넘버라고 해서 카드 유효 정보 관리 번호입니다. 요거는 T1이나 이런 교통카드를 사보시면 해당 교통카드에 있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 EB카드와 경기도가 주 관할 EB카드와 후불 교통카드를 통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번호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카드 번호와 1대1로 매핑되어 있는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운영사는 카드 번호 블랙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채널은 본부 발급, 전 카드 영업점 즉시 발급 상품이 있고 은행 영업점 체크카드 선발급 상품이 있습니다. 발급 현황은 당사 개인 신용카드 유효현의 98%가 교통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의 경우는 98%고요. 타사에 비해서 교통카드 발급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사가 교통카드로 많이 특화되어 있고 교통 이용이 카드 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지금 현재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가 교통이 탑재돼서 발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후불교통 서비스 구성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면 카드 유효성 검증은 후불교통카드 발급사에서 긴급 거래정지, 핫빌, 도난 분실 카드 접수를 하게 되면 실시간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하고 이 실시간 전송 시스템으로 요즘은 전송을 하고요. 이 전송한 그런 무선망 혹시 또는 전용망을 통해서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하이패스나 이런 모든 교통사 부분에 전송이 되고 그 이후로는 사용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거래정지는 일반 불량카드 정보 추출을 해서 연체나 한두 초과 이런 부분들은 고객의 잘못으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객이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요금 내는데 문제가 없고요. 도난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누가 사용하게 되면 고객이 카드 대금 납입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핫 블랙리스트로 바로 전송을 하고 이런 부분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는 측면도 있어서 최초 발생 이후에 바로 거래정지를 걸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최초 이용이 될 때 일괄 전송해서 거래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단말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이것이 또 이런 방식으로 해당 교통기관들 채널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카드 유효성 검증은 거래 신속성을 목적으로 카드 유효성 검증 정보가 교통카드 단말기에 저장이 되고 오프라인 승인을 내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별 검증 툴은 교통카드 관리번호 알리아스 넘버 아까 말씀드린 한국스마트카드, EB,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후불교통카드는 알리아스 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카드, 금액카드사, 마이비엔,
한페이시스, DGB, 대구 뱅크 유페이 등은 카드번호 BL 블랙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정성, 카드 거래금지 정보 변경 등은 등해 제시 1배치로 전송하고 예외 사항으로 도난 분실이나 해지 BL은 즉시 온라인으로 합빌로 발송,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빌로 발송하고 있고요. 최초 카드 수령 후 15일 이내는 사용 믿음 없이 블랙리스트 전송을 하게 됩니다. 금감원에서 이런 부분도 향후 고객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도사항이고요. 연체의 경우 10일 이후 블랙리스트를 전송합니다. 당당기 대출은 바로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그리고 체크카드 교통 대금 연체 시 연체 발생일부터 2영업일 후에 블랙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 BL 전송, 블랙리스트로 운영되는 인프라의 경우 단말기 내 메모리 사이즈로 인해 카드사 블랙리스트의 전부 수용이 불가하여 이 당사에서는 교통기능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만 블랙리스트 등해제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카드의 거래 정지, 변경 정보가 교통 단말기에 저장되는 시간이 통상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된다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 거래 정지가 된 카드가 2, 3일은 이용이 가능하며 또 해지가 돼도 2, 3일은 이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운송사업자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사용된 교통카드 이용 내역은 정상 매입이고 정상 청구하고 있습니다. 후불교통 구성 상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 및 청구 정산, D영업일에 운수사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운영사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D+1일에 교통카드 발행사 이용 데이터 전송 및 매입을 하고 있고요. D+2영업일에 이용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금 정산, 이용대금 전송, 그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가 대표 정산을 해서 다시 이용대금 정산을 하고 운송기관에서 정산을 해주고요. 이런 가맹점수로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불 교통카드 발행사가 교통기관 운영사와 이용대금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고객 결제일별 고객압 청구를 하고 교통이용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후불교통 서비스 구성 상세, 매입 및 청구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은 교통카드의 이용 내역은 교통카드 운송사업자의 계약에 의거 일배치로 수신 및 정상 이용분에 대해서 매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6일날 교통 이용을 할 경우 6월 17일날 이용 내역 수신 및 정상 이용분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6월 18일날 정상 이용분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사용하면 해당 운영사에 저희가 이틀 후에 대금을 준다는 얘기고요. 단 운영사에서 이용 데이터를 지연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 후 매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송의 경우는 운송사업자와의 반송 요건 수립 후 계약에 의해 반송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 블랙리스트 배포 후 유효기간 이후 사용권에 대해서는 카드번호 이상권, 이용 후 일정 기간 이후 이용 데이터권 전송 등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운영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는 이용대금 청구는 이용 기간은 신용 공여 기간이고요. 체크카드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두 번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일은 신용 공여기간 말일 날 카드별로 전표를 접어서 청구를 하고 있고요. 해당 한 달 동안 쓴 내역을 청구하고 있고요. 이용기간 내 최종 이용일을 15일날 이용했던 최종 이용일이 매출일이 되겠습니다. 청구전표 생성일은 명세서 추출일날 청구전표를 생성하고요. 15일날 15일 플러스 2영업일, 말일 플러스 영업일에 청구전표를 생성합니다. 출금일은 결제를 충동하고요. 그리고 15일 플러스 3영업일 후에, 그리고 말일 플러스 3영업일에 대금을 청구합니다. 이용기간은 실제 이용일이 아닌 당사 매입일 플러스 1영업일이 되겠죠. 기준으로 하고요. 명세서 추출일은 신용공여기간 말일인 경우 매출일은 명세서 추출일, 명세서 추출일이 신용 말일인 경우는 매출일은 명세서 추출입니다. 청구전표 생성 방법은 이용기간 내에 카드별, 운송수단별, 지하철, 버스 등의 이용을 합산해서 한 건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후불 하이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구성은 하이패스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의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품 운영상 유의사항은 하이패스 전용 카드로 신용 결제 기능은 없습니다. 장단기 대출 포함 ATM, 현금 인출, 후불 교통카드 이용 등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패스 카드는 차량에 항시 탑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니니까 신용카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나쁜 마음을 먹은 분이 유리창을 깨고 하이패스 카드를 가져가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포함되진 않았고요. 상품 운영 및 정책상 본인 기준 1매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차가 2대인 경우는 본인 카드 플러스 가족 카드를 발급해서 2대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 기준 모 자료원에서 신용카드가 기본 카드가 있어야 하이패스 카드가 나간다는 점입니다. 이용 방법은 하이패스 결제는 차량 단말기, OBU라고 하는데 별도 단말기를 구해서 카드를 삽입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이 단말기가 탑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 나올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치 패스는 일반 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결제 단말기에서 터치하고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일반 결제는 일반 차로의 도로공사 직원에게 통행료 같이 카드를 제출하여 결제하는 경우, 터치 패스는 하이패스로 바로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 창구 옆에 터치할 수 있는 단말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터치 패스라고 하고요. 일반 결제는 통행료처럼 내는 경우입니다. 카드 유효성 검증은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카드 번호, 후불 교통의 알리아스 번호와 유사한 형태로 이 해당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고요. 정산은 일반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정산 수수료, 후불 교통 서비스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리 수수료, 연간 이용 장당 수수료를 연초 1회 정산을 하고 있고요. 민자 고속도로 구간 운영, 민자 고속도로별 신규 가맹점 체번을 하고 정산은 한국 고속도로와 별도로 민자는 따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택시 고속도로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택시 결제 서비스는 택시 이용 요금을 MS 있죠. 그런 거고 IC 삽입하는 거고요. RF 터치하는 등의 카드 내 결제 수단을 통해 온라인 승인 결제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결제 방식은 터치 방식, MSIC 방식, 손승인 방식이 있고요. 택시 결제기에서 RF 칩으로 터치하는 방식이 있고, MSIC 방식은 카드 결제기의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스와이프를 하거나 인서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승인은 한국 스마트 카드 택시 가맹점에 한해서 결제 시간 단축을 위해 차량 탑승 시 카드 한도 체크 후 선승인을 내고 하차 시 이용 대금을 확정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체크카드는 선승인이 불가하고요. 이용처는 택시 이용 시스템, 한국 스마트 카드, EB카드, 유페이먼트가 있고요. 지역은 한국 스마트 서울 포함해서 이렇게 있고, EB카드, 인천 등 이렇게 있습니다. 유페이카드는 DGB 대구은행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대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티머니, 대상 차량은 티머니 단말기 장착 차량, EB 단말기, 유페이먼트 단말기 장착 차량입니다. 무승인 가맹점이라는 것은 한국 스마트 카드 택시 가맹점에 한해서 무선통신 음영지역, 한국 스마트 카드의 센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상황 발생 시 한국 스마트 카드 자체 승인 후 시스템 정상 복구 시 해당 승인을 위한 무승인 형태로 전송하는 가맹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고속도로 티켓 구매 시 MSIC, RF 등 카드 내 결제 수단 및 웹 또는 앱을 통해서 온라인 승인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제 방식은 통합 단말기를 통한 발권 시스템. 통합 단말기는 고속도로 터미널 같은 데 있는 거고요.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매표 시스템, 코버스라는 매표 시스템에서 KSCC 이 벤사로 승인 요청을 하고, 벤사에서 다시 카드사로, 후불 카드사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금융카드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 결과가
벤사에 대행을 하는 벤사에서 코버스로 다시 안내를 하고 티켓이 발권되는 프로세스를 타고 있습니다. 스텝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합 단말기에서 발권 요청을 하고 매표 시스템, TRC 밴 승인 요청, 일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티머니는 한국 스마트카드의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별도의 충전 없이 티머니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금액만큼 신용카드 결제일에 후불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티머니는 한국 스마트카드에서 제공 및 운영하는 전자화폐 충전식 선불카드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유심에 저장되어 티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티머니 앱을 실행하고 신용카드 등록을 하고 일별 한도 부여, 교통 편의점은 티머니 가맹점 이용하고 일별 한도 금액 복원이 매일 해당 금액이 청구되면서 복원이 되고 이용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조건은 본인 명의의 NFC 기능을 지원하는 국내 제조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갤럭시 폰이 대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당사 신용 체크카드 소지 고객입니다. 기업이나 BC카드는 이용이 불가하고요. 서비스 등록 절차는 모바일 티머니 앱 다운로드 설치하고 후불 서비스 선택을 하고요. 이용 약관 동의를 하고 신용카드 정보 등록을 하십니다. 최근에는 삼성페이 안에서도 이 모바일 티머니를 신청할 수 있고 별도 티머니,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불형 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버스, 지하철, 택시 편의점들 티머니 가맹점 이용을 하고요. 가맹점 상세 내용은 티머니 홈페이지에 있고 휴대폰 뒷면에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여 NFC 기능은 온으로 놓은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이용 가능 금액은 3만원이고요. 단 한도 보건 기능을 이용하여 1일 2회까지 총 6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금액은 매일 야간 10시부터 6시 사이에 3만원으로 자동 설정이 되고요. 이용 금액 청구는 기존 신용카드 청구 기준일과 동일하게 신용공인기관의 이용 금액을 결제일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이용일이 아닌 매입일, 일반적으로 이용일 1일 기준으로 청구를 하겠습니다. 결제일이 20일인 경우는 신용공인기관이 전월 7일, 당월 6일, 이용일 그래서 매입일이 7일이 8일 하루 다음이고 결제일은 20일, 20일, 12월 20일 그 신용공인이 넘어가면 다음 달에 결제가 됩니다. 모바일 티머니 후불 서비스 이용 내역은 청구서에 일괄로 표시되고요. 모바일 티머니 후불 몇 건에 총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세부 이용 내역은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